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어때 휴일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휴일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내일 또 이제 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또 내일에 관련된 우리 삼전 관련된 또 예상도 해보고 주가 또 하락이 된다면은 저는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매수 기회다. 지금 아주 좋은 타임이다. 1분기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천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삼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할 때 그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기회 되시면 가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와 구독이 삼전한테 천만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주중에 2923까지 밀렸어요. 주중에 밀렸던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미국 금리 안정이 다시 3,000선을 회복한 채 한 주를 마무리 졌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이게 FOMC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 이제 쏠려 있어요. 관심이 지금 그 장기물 금리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에 대응하고 미국의 대규모 그 경기 부양책에 따른 자금 흐름이 증시의 변화 폭을 어떻게 좌우할 것인지 이제 보이죠. 어떻게 잡을 건지 한번 잘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 21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코스피는 지난주 3월 8일에서 10일까지 28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30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000선 붕괴로 시작했던 한 주였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1.5%로 반락하면서 다시 3000선을 회복을 했어요. 5거래일간 외국인이 1조 9,300억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1조 3,800억원어치 그리고 개인은 한 4,200억원어치를 내다 팔았죠. 하여튼 열심히 팔더라고요. 기관들. 미국 금리는 지난 8일 날 장중 1.6%를 넘으면서 주 초반에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모 증권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원되는 점에서 금리 상승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이 이번 부양책으로 미국 경제 정상화 속도가 가속화되고요. 내년 완전 고용으로 해가지고 복귀할 것으로 주장한 점도 한몫을 했어요.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규제 강화 소식도 매물 출회로 이제 계속 이어졌죠. 그 코스피 지수는 그 우려를 딛고 지난 11일 6거일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에 그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우려됐잖아요. 그 내만의 날이 있어가지고 우려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주중 그 10년물 입찰에서 무난한 실수요가 확인되면서 매도 심리가 옅어졌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물가 급등에 대한 경계감이 좀 완화됐죠.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의 법안을 서명을 했고 유럽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가속화를 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의 기대감은 좀 불어났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금융 이벤트는 16일에서 17일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입니다. 그 투자증권은 연준이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불확실성의 완화에 대한 그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관전 포인트는 경기 전망 상향폭하고 점도표 상향 이동, 그리고 재정 상황 평가, 그리고 수익률 곡선 통제 등 이런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 언급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은 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해석하면서 동시에 지속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응 수단이 있음을 강조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국채 수급 부담에 따른 금리 전망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결국 통화 완화 기조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금리도 결국 안정을 되찾고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 미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본격 시동이 걸린 가운데 부작용보다는 그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부양책 시장이 본격적인 보복 소비를 촉발시키기보다는 저축 증가라는 완충 요인을 거쳐가지고 점진적인 소비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 미국 정부의 현금성 정책 지원이
주식시장 유동성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이어지는데 미국에서는 2월 소매 판매하고 산업생산, 주택 착공 허가, 그리고 컨퍼런스 보도 선행지수하고 3월에 미국 주택건설협회의 그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는 1, 2월에 소매 판매, 산업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지표가, 독일에서는 3월 유럽경제연구센터의 경제심리지수가 공개가 돼요. 그래서 연구원 측에서는 미국은 탄력적인 소비 회복이 지속되고 있어요. 중국 실물 지표는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 금리 안정세에서도 FOMC를 앞두고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언들도 나오고 있죠. 그 투자증권에서 연구원에서는 금리의 오버슈팅 시나리오도 고려하는데, 금리가 또 오버슈팅하면 골 때리는 거죠. 점도표 분포도가 상향 이동하면 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가 재부각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가장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돌아갈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를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지금 1.625입니다. 1.625. 6이라서 이게 대략 한 1.4 정도면 딱 좋은데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아무래도 좀 코스피에 상당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코스피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점치고 있고요. 그 부분 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세계 주요국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만 요즘 엄청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상 최고치죠. 32,778. 나스닥은 뭐 여전히 지금 파란불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상승은 했는데 13,319에서 지금 비리비리 하고 있네요. S&P는 0.1% 상승해가지고 조금 반등을 했죠. 그래도 최고치입니다. 3,943. 일본 니케이도 29,717이고요. 조만간 3만 돌파하겠는데요. 상해 종합은 0.47 상승했고요. 3,453이고요. 항생이 2.2% 하락해서 28,739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도 좀 올랐네요. 0.36% 상승. 프랑스도 0.1% 상승했고요. 독일만 떨어진 것 같습니다. 0.46 하락해서 14,502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졌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보니까 또 한 1%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참 힘듭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우상향 하겠죠. 우상향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지표도 잠시 봤는데 미국 USD, 미국 달러는 좀 올랐죠. 1136원이요. 많이 오르네요. 달러가 계속 3.5원이나 올랐습니다. 일본 엔달러도 한 109엔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유가도 좀 많이 올랐죠. 벌써 65달러입니다. 한때는 뭐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작년에 참 벌써 이렇게 6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요즘 보면 주유소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름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름값이. 일본 엔화도 보면 1042원 정도 됩니다. 100엔에. 이렇듯 지금 그 지수들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금값이 좀 빠졌죠. 금값이 빠져가지고 금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금값 잘 한번 챙겨보면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0.98% 올라가지고 82,800원에 종가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 있게 갔는데 그래도 박스권 흐름을 잘 유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그랬을 때 개인들은 좀 팔았어요. 이때 열심히 팔아자치고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현재 이틀간 지금 사고 있고요. 한 220만 주를 샀습니다. 기관은 합산할 때 28만 주 매도를 했는데 이때 증권이 좀 많이 사줬죠. 48만 주, 투신이 13,000주 사줬고요. 기금이 문제죠. 기금은 계속 팔 겁니다. 내가 볼 땐 기금은 앞으로 한두 달 더 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보통주 시간의 단일가도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한 400원 정도 빠져가지고 아쉽게도 82,400원에 마감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올라줘야 하는데 그만큼 하락 시간에서 빠진다는 것은 다음 날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하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주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시 봤는데 우선주는 그래도 개인들이 좀 샀습니다. 37만 주 사주고요. 외국인들이 좀 팔고 기관도 좀 팔았어요. 10만 주 정도. 우리 개인들이 지금 우선주를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선주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래도 장기 투자할 때는 우선주가 가장 좋습니다. 보통주도 좋겠지만은 저는 비교했을 때는 우선주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배당면에서도 유리하니까 우선주들을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삼성전자 소식을 잠시 살펴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안인 결론 날지 안 날지 이제 앞으로가 주목될 것 같아요. 삼성준법위원회에서도 19일 날 논의한다고 합니다. 과연 잘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는 그때 가서 지켜봐야겠지만은 아쉽지만은 총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어떻게 뭐 리스크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리스크가 빨리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삼전의 그 상황은 그렇게 뭐 썩 유쾌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시스템의 삼성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잘 굴러갈 거예요. 하여튼 뭐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삼전이 구글의 자율차 웨이모의 두뇌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삼전이 뛰어나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 앞으로 TSMC 못지않는 삼전의 그 선방이 굉장히 예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삼전이 지금 뭐 5나노, 3나노까지 좀 치고 나갈 정도니까 향후 뭐 2나노, 1나노까지도 가겠죠. 그 TSMC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초격차로 따라잡으면은 TSMC도 어느 순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뭐 따라잡기도 힘들 뿐더러 거의 회사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삼전이 상당히 지금 이쪽에 시스템 반도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구글하고 잘 협력을 해가지고 큰 매출, 영업이익 많이 남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사회이사에 연임 찬반할지 16일에 결정을 한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사회이사 관련된 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 좀 재밌어지겠네요. 국민연금이 어떤 쪽으로 또 향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1000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월요일날 주가촉을 봤는데 대략 한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줬습니다. 투표에 참여했고 미국 기술주 종목들이 이제 하락했는데 이제 미국 금리도 상승하고요. 과연 어떨까? 월요일날 상승 39%, 한 40% 되고 하락은 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보합 14%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요일에 좀 많이 비중을 뒀어요. 월요일날 하락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많이 포커스 맞췄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제가 하는 겁니다. 5일 동안 재미로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참고해 주시고 그냥 봐주세요. 뭐 이거 가지고 큰 의미를 둔 것도 아닌데 막 거기다 댓글 달고 이상한 뭐 욕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근데 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유튜브도 따라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따라하는 유튜버도 있어서 제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참 이런 것도 따라하는구나 하면서도 결국 그 천만전자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따라하지 또 하면서도 따라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간 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으면 따라 하시고 뭐 베끼는 분들도 있더라 보니까 뭐 베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카피아도 하고 전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만전자가 뭐 인싸가 된가 하는 인싸전자인가 뭐예요 인싸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천만전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주위에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상이 이게 비록 쉬운 것 같아도 이 만드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명감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소식이나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을 빨리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빨리 알면은 뭔가 좀 판단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인드로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좀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좀 뭐 사람이라니 그렇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슨 뭐 고수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워낙 뭐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삼전에 빠져 있는 일종의 삼전바 그냥 뭐
삼전을 항상 특급 사랑하는 그냥 일반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약간 부지런해가지고 자료를 만든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그 점만 높이 좀 평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연휴 푹 쉬시고요. 내일도 여러분들한테 활기찬 하루,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년자였습니다.